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22대 총선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이네요.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뭐 총선 개표 방송이라든가 TV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뵀는데 오늘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네. 총선 결과를 보면서 그 안에 녹아든 민심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저는 민심이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2조 심판론을 띄우면서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전혀 좀 효과가 없었던 결과들을 보여줬고, 민주당이 전면으로 내세우고 치렀던 그 정권 심판론에 저는 국민들께서 뜨겁게 호응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민주당이 뭐 완벽하고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주셨다기보다 그만큼 정말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고, 민생 정책이나 뭐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 부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심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200석을 넘길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8석 모자라게 줬어요. 네, 그렇죠. 이 8석을 모자라게 준 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200석이라는 게 사실은 뭐 개헌부터 시작해서 뭐 대통령 탄핵까지도 사실은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정말 주어지는 절대 반지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 걸 보면 어쨌든 남아있는 정치의 불씨는 좀 살렸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정치를 하라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따갑게 심판을 하셨으니 윤석열 정권이 조금은 바뀌어라라고 좀 주문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 부분에서 어쨌든 200석이라는 절대 권력을 주시지 않은 거는 대통령을 제대로 심판했으니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해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정치의 남은 불씨는 살려가라라는 저는 특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번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의원이 돼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제가 좀 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았겠죠. 네. 일단은 저 역시도 국민들께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좀 잘 채워가 보겠습니다. 네. 상대 경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이제 사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도 많이 받았었고, 하지만 경선에서는 졌습니다. 이 상황을 본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그 마음은, 저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 제 인지도의 부족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경선 상대였던 이현주 후보께서 워낙에 이제 의원도 하시고 인지도가 있던 인물이셔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좀 젊고 정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젊은 편이다 보니까 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뽑을 만큼의 준비가 된 사람이냐, 아니면 너무 어리지 않냐, 이런 시각들도 꽤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100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겠냐마는, 어쨌든 저는 뭐 제게 주신 여러 가지 평가들을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채워나가 보겠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게 바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전투력,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셨네요. 이게 지역을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발붙이고 살라는 말이
먼지적인 체감을 많이 했고요. 지역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정치인들을 되게 붕 뜨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과 뛰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 특히 그것이 이제 지역구 선거일 경우에는 더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20대 지역구 선거를 뛰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걸 빨리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자평합니다. 네. 젊고 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배운 걸 토대로 해서도 더 좋은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변화도 상당히 좀 느렸다고 생각해요. 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나서서 입장을 발표하신 것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저는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뭐 형식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내용에서도 좀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야당 대표와의 적극적인 협치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결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이 지지율이나 이런 데 적신호가 켜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씩 늦다, 반발씩 늦다.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원하고 계실 텐데 네. 여전히 대통령께서 너무 완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혁신당이 원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군소정당의 표를 모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8개를 모아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뭐 그거는 이제 조국혁신당에 달린 그 과제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시험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과 어느 정도까지의 연대를 가져갈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한데 뭐 교섭단체를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까지 민주당이 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쟁적인 구도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경쟁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어디까지 그게 가능할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회의적이세요?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네. 다른 당들과의 이제 협조와 대화가 절실한 일인 건데 네. 지금 다른 정당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느냐 그 부분에서 아마 다른 당들도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 선지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조금 과제인 것 같아서 아마 조국혁신당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짧게 연결할 텐데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다음엔 직접 가겠습니다. 네. 직접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거대 야당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줬습니다. 네. 과거처럼 했다가는 정말 이번에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손에 잡히는 변화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뭐 여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민주당이 여당은 아닌 상황이지만 야당의 권한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권을 심판할 만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뭔가 뭐 오만해 보이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로 주저하거나 시간을 좀 늦추기에는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속도감 있는 변화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정말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